덩크 나이트 쇼 똥까 콜라. 예, 서울의 소리 그리고 저널인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까 잠깐 지나가는 거 봤죠? 똥카콜라. 오늘 이야기는 똥카콜라를 열심히 하는 막말 홍준표 일명 돼지 발정제라고도 하는데 요즘 열심히 가짜성 뉴스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홍준표 일명 홍카콜라를 하고 있는 막말 홍준표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오늘 그 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서울의 소리 응징치게 두려워 자한당 1억 5천 공갈 협박 실패했다 내용입니다. 오늘 출연자는 우리 옆에 저널인 미디어 정경화 편집부장.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그 우리 홍준표를 주제로 해서 홍카콜라 그 인형극을 쓰고 있는 강전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다들 그 아시다시피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자한당 대표로 있을 때 서울의 소리에 응징취대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협박 공갈의 그 어떤 소송을 했습니다. 이 소송이 뭐냐? 1억 5천 기사 하나를 썼더니 1억 5천 거액 그 손배 소송을 걸어가지고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소리 그 1억 5천 소송 이건 어떤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5천 소송을 내서 저희의 입을 막으려고 했으나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구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학생들이 그죠. 18세 선거이나 그렇죠. 그 법안을 당시 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해가지고 네네, 못하니까 네네. 항의를 나왔더니 이제 그 홍준표가 그래서 학생들을 향해서 막 비웃고 이런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그 우리 강 작가는 그 내용 잘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이제 이 청소년들이 네. 왜 우리에게는 투표권이 없냐? 음, 우리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왜 이거 뭐 20세 이상만 지금은 이제 그 19세 이상이죠. 19세 이상이죠. 예. 네. 19세 이상인데 왜 그 18세까지 해달라 이제 그런 청원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는 이 자한당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이제 항의차 네. 그 홍준표 대표를 방문을 했는데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제대로 그 뭐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 그렇죠. 막 이제 뭐 어린 학생들이니까 뭐 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어른들이 사실상 그 어린 학생들이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 하면은 네. 정상적인 그 야당의 대표라면은 그래 학생들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라. 당연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경청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뭐 대안을 뭐 말해주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이 학생들을 좌빨로 매도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홍준표 대표가 한 말이 좌빨들은 원래 저래.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서 우리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아니 어떻게 그 제일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 한창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한테 어린 학생들한테 어떻게 좌빨이란 말을 내뱉을 수가 있나?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예. 예, 그 당시 그래서 그 표현한 내용이 그 이제 그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이 홍준표가 비웃었다. 네. 좌빨이라고 그러면서 비웃었다. 이제 이제 그 내용을 기사로 실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그 내용을 이제 기사로 실었는데 그 당시에 그 JTBC나 채널 A인가요?
TV조선 등등이 그 당시 홍준표가 학생들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좌파들은 원래 저래 실실 웃으면서 홍준표 표정이 원래 좀 그 남을 바라보면서 웃는 표정, 멋쩍은 웃음을 짓는 표정들이 많아요. 아, 그렇긴 한가요? 근데 그날은 멋쩍은 웃음 표정을 떠나서 좌파들은 원래 저래 이렇게 비웃는 영상까지 있어가지고 네네. 이건 소송감이 안 되는데 사실은 홍준표가 대표로 있을 때,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을 때 저희가 언론중재위에 2번, 3번이나 가가지고 네. 중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중재위에 제소한 거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홍준표를 평화 적폐,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이다 뭐 나라를 통째로 바치겠습니까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 적폐다. 네네. 뭐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평화 적폐다. 관심 종자. 관심 종자라는 건 인터넷상에서 네. 하루도 네. 관심을 받지 않으면 거의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막 어떤 그 사람 특히나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인터넷상에서 관심 종자가 있어요. 네, 네. 근데 홍준표도 그 당시에 제가 가면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 페이스북에 네. 관심 종자가 되어 있던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관심 종자 평화적폐 기사를 계속 쓰고 뭐 막말 홍준표 했더니 그걸 제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언론 중재에 가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보면 홍준표 씨라는 사람이 관심 종자 평화적폐 맞지 않냐 제발 좀 그 법원에 네. 언론 중재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바로 그 재판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자동적으로. 네. 그래서 넘겨달라. 우리는 재판정에 가서 홍준표를 불러다가 그 평화 적폐나 관심 종자 행위들 과거 광주에서 검사할 때부터 뭐 깡패가 뭐 시카를 보냈다느니 깡패가 인사를 해서 뭐 거절했다는 이런 관심 받으려는 짓들 또 특히나 네, 알죠. 네. 그 우리 이명박을 BBK를 막아서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어줬다 해서 우리한테 한번 고발까지 당한 실수를 홍준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아니 있어요. 실수가 아니라 관심 종자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대통령 후보 공개 연설장에서 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사실이라고 할 수밖에 의도된 노이즈 마케팅.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씨에 대해서 한마디 평점해 주세요. 아, 예, 홍발정이라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해서. 하지만, 예, 홍준표 당대표가 하는 모든 그 언행들은 그 준비되거나 철저히 그 계획된 행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만의 독특한 노이즈 마케팅이죠. 대표님 말씀대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그 1억 5천 서울의 소리 고소건을 두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게 고소하게 된 계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선거권 연령대를 좀 낮춰달라고 하는 그 부분은 너무나 합당한 그 요구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홍준표의 그 태도가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웃었건 비웃었건 아니면 뭐 욕을 했건 뭐 좌빨들은 저렇다고 말을 했건 그 모든 것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못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뭐 당대표를 꿈꾸고 뭐 대선을 꿈꾸고 저는 홍준표 씨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무지한,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 어린 학생들이 뭘 알겠어? 무식한 것들, 무식한 백성들 이런 차원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그 네. 어떻게 홍준표라는 생각하세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발언이나 언행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홍카콜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데 저희가 아직 홍카콜라 제가 김성태 한 놈만 팬다는 한 놈만 팬다는 잡놈만 팬다로 중단을 시켰는데 네. 홍카콜라가 실수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홍카콜라 제가 몰라서 그런데 대표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홍카콜라는 홍준표의 유튜브 방송이에요. 네. 근데 처음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구독자 수가 20 몇만인가 되고 24만. 상당히 아, 인기를 굉장히 누렸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네. 가겠어요. 그 처음에 네. 그 막말하는 사람 홍준표가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들 봤는데 요즘에는 그 구독자 수도 정체가 됐고 뭐 그
클릭 수도 네. 전에 같이 그렇게 아, 높지 않더라. 더군다나 이제 그게 이제 한참 주가를 올리는데 이제 네. 그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작가가 네. 그 알릴레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알릴레오는 지금 60만이 넘어갔어요. 게임이 안 그렇죠. 되는 거서 그 유튜브를 우리가 다행히 알릴레오가 나와갖고 신의 한 수 47만도 네. 넘어갔고 해서 우리 아. 자존심을 세웠다. 지금 서울의 소리는 이제 15만도 안 되지만 네. 자존심을 세웠다. 아,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을 네. 이번에 걔들의 길을 꺾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네. 그 알릴레오라가 어떤 그 상징성을 갖게 됐다. 네. 진보 쪽에 그 유튜브에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돼서 참 잘한 거다 저는 네. 보고 있어요. 아, 네. 항상 신의 한 수가 지가 제일 많다. 47만이 그랬는데 며칠 만에 그걸 뛰어넘었죠. 그러면은 서울의 이제 소리 응징. 네. 그 오늘 핵심이 네. 이 재판에서 이제 서울의 소리가 이긴 거잖아요. 아, 예. 기각된 제가 거죠? 제가 기각된 질문을 제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우리 오늘 기사 썼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5천 손배 소송을 했는데 오늘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의 소리는 그 자유한국당이 우리 응징 취재가 두려워서 억지를 부린 소송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송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한당에게 역으로 책임을 물으려 한다.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재판에 다니면서 어떤 시간을 뺏기고 재정적 손해 및 그동안에 네. 그 조그만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제1야당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예. 큰 언론사 같으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자그마치 1억 5천 소송을 한 건 이건 보복성이고 네. 협박성이고 공갈이다.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강 작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자유한국당이 왜 1억 5천이나 되는 소송을 다른 데는 안 하고 조선일보는 안 하고 우리한테 했을까요? 아 그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소송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요번에 자한당에서 서울의 소리에 제소를 한 내용은 네. 사실상 소송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홍준표 대표가 분명히 동영상에 나와 있듯이 학생들을 비웃었거든요. 그 잡발들은 원래 저래. 그 내용을 그대로 그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기 뭐야 제소하거나 고소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항의할 수 있는 내용이 근데 아니에요. 왜 했어요? 왜? 그런데 그들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서울의 소리에서 그동안 네. 그 우리 백운영 대표님이 홍준표 그 전 대표에 대해서 관종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걸로 관종이라고- 걸어야지 그걸로.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의문이 네.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그거보다는 관종이라는 표현들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갖은 그 그냥 악담을 쏟아놨거든요. 서울의 소리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놔두고 네.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합리한 그- 거죠, 굉장히. 궁금한 거죠. 예, 그렇죠. 네.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3살 먹은 왜- 애도 그런 짓을 안 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2008년도 당시 안티 명박 이제 부대표를 백운영 대표님과 같이 하면서 네. 그 촛불도 같이 일으키면서 1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을 상대해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가장 그 뭐 힘들었던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식적이잖아요. 아 이거는 하면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네. 이거는 비상식적이다. 네. 이제 그런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뭐 그런 기준이 없이 음. 그냥 자기들에게 유리하면은 이거는 상식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그 상식이라는 선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번 소송건도 그래요. 그러니까 관종이라는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공중파에서 막 알려질 거잖아요. 홍준표가 관종이다 뭐 그런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감추고
정작 자기들이 소송할 내용은 그건데 네. 이제 그거는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말도 안 되게 정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건 거겠죠. 제가 초심님께 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럼 네. 비아냥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제 우리가 서울의 소리가 고소를 당하신 거잖아요. 예, 예. 제가 아무리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도 머리가 있고 학교 잘 나오고 참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래도 일단 이제 정상적으로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 아까 말씀 쭉 하셨지만 비아냥이란 단어로 고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을까요? 초심님이 미워서 아니면 근데 무서워서? 저는 이런 역으로 이걸 생각했어요. 내가 홍준표 씨를 심하게 네. 이 얘기를 네. 기사를 쓴 게 이제 평화 적폐 막말 준표 우리는 또 인형극에도 또 홍발정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관심 종자나 네. 평화 적폐에서는 소송거리가 좀 될 수도 있어요. 네.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정치인 비판을 왜 그렇게 모략을 하냐. 근데 처음에 그 고소에는 이게 분명히 들어간 걸로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아, 네.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공소장을 보니까 싹 빻은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공소장을 뺀 후에는 홍준표가 대표에서 물러났을 때예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를 망신시키려고 이 재판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그 중요한 내용은 빼고 홍준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소송을. 걸로 해서 홍준표가 정치 활동을 못하게 막으려고 나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역으로 왜 네. 그랬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소송거리는 언론중재위의 제소한 부분은 싹 빼버리고 네. 이건 언론중재위의 제소도 안 된 부분을 집어넣어서 재판을 진행했다. 내가 김병준 대표한테 이제 내일이라도 가서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가서 이따가 제가 갔다 온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거 당시 1심 재판에 첫날 갔을 때 판사가 보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변호사 보고 이거 좀 제대로 좀 가져와 봐요. 했더니 두 번째 재판에 변호사가 안 나와 버렸어. 그래서 이제 소송을 포기했나 네. 보다. 네. 근데 원래 이게 1억 소송이면 단독으로 가요. 네. 근데 이걸 합의부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힘을 쓰려고 했던 모양에 합의부로 보내려고 소송액을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려서 그래 3명 재판부가 합의부가 있잖아요. 배심 판사 2하고 주심 판사 1사람하고. 네네. 근데 1억까지는 단독이래요. 네. 그래갖고 우리 생각에는 이걸 그 합의부로 보내려고 1억 5천으로 올려가지고 했다. 근데 첫 재판에 판사도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네.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는 안 나왔다가 세 번째는 나와가지고 이제 네 번째 결심 공판을 네. 판결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 왜 그 홍준표가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빼고 자유한국당이 다시 그 법률팀에서 소송을 할 때 그 소송거리도 안 되는 걸로 했을 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사실상 그 이 자한당의 그 이제 지지율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자한당이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하한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총선도 이제 지방선거도 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말아먹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네.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고 나서 자한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미국에 갔다가 다시 정치에 복귀하려는 그러한 그 순간에 이 소송이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홍준표 대표가 다시 자한당에 들어와서 또 망칠까봐 홍준표 견제용 소송이다. 예. 내가 김정주 대표한테 그렇죠. 내일이라도 국회가 당내 물어볼- 자체 폭탄 제거 작전. 그러니까 폭탄 제거반에서 아니 나는 폭탄 이해가 안 제거 되는 작전. 거죠. 아니 우리 괜찮죠. 정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왜 저- 홍준표 망신족이 판결 재판 아니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선이니까 네. 일단은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에서 홍준표 대표는
메리트가 더 이상 없다. 제거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엮어내서 갈아치우자. 그 생각이 지금도 아닐까. 홍준표가 뭐 대표 나오면 제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재판은 참 재미있는 재판이에요. 그쵸. 이제 2주일이 지나면 네.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일단 2주일 지나서 항소를 안 하면 우리는 네. 항소 의사가 이겼으니까 안 네. 하고 그쪽에서 안 하면 이제 확정이 돼요. 네. 그럼 얘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형사 고소가 아니고 이제 민사라 어쨌든 어떤 조치를 우리는 받아내야 되거든요. 네.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제도 내가 자유한국당 그 국정농단범 박근혜 공범이라고 부르는 황교안 씨의 네. 입당에 가서 내가 좀 응징 취재도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밥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우리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어떤 일을 해도 네. 이제 소송도 할 수도 없고 네. 자유한국당은 이제 앞으로 두려움에 응징 언론 서울의 소리나 저널리즘 미디어 스튜디오가 그 두려움이고 바로 또 그렇죠.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갔다 왔는데 네. 그 우리를 이제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대선 후보는 우리 검증을 거쳐야 대선 후보로 나올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신하는데 우리 그 강 작가는 어떻게 생각? 우리 검증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할 거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인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가 예, 그 부분은 네. 사실상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상 그 저널린 미디어의 네네네. 그 근원은 서울의 소리와 저널린 미디어의 근원은 바로 촛불이고 또 안티 이명박이었거든요. 예, 1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이명박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외쳤었고 네. 네. 결국에는 그 이명박이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죠. 예. 그리고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도 우리는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그때도 외쳤고 네네. 심판본부까지 만들었었고 네. 계속 투쟁해 왔었죠. 결국에는 지금 박근혜도 간판에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서울의 소리에 검증에서 통과가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또 되면은 네. 그 사람은 또 결국에는 또 깜빵에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깜빵에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검증을 거쳐야지만이 그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다. 만약에 아. 우리의 검증을 통과 안 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또 깜빵에 가게 되니까 검증을 근데 거쳐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당직도 맡을 수 없는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이번 소송 때문에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내일이라도 우리한테 딜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웃 간에 서로 잘 지내자. 우리 정 부장님 좀 잘 비춰줘요. 얼굴만 조금 그렇게 나와서. 저를 자꾸 자르고 어디가 있는 어디? 거예요? 저기 아니 나오셨는데. 세 사람 비춰. 그래서 그 우리 이게 어떤 과장 표현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가게 응징을 네. 많이 응징의 뜻은 잘못을 뉘우치도록 야단을 그렇죠. 치는 거 예. 많이 해주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네. 그 저널린 미디어 편집 부장으로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에 야단을 많이 치실 계획입니까? 네. 자유한국당 물론 변화가 필요한 당이죠. 그들이 진정한 보수를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널린 미디어의 부장으로서 이번 고소 사건을 두고 봤을 때 언론인으로서 크건 작건 저희가 작은 마이너 언론이긴 하지만 작은 언론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아냥이라고 썼건 웃었다고 썼건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응징하시는 우리 초심 백은정 대표님이 하시는 그 어떤 말들이나 행동에 대한 두려움, 자기들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얄팍한 수를 썼다는 것은 작은 언론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 통제, 언론 통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걸 떠나서 네.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럼 초심님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홍준표가 왜 그렇게 싫으신지 한 가지 그냥 단순하게 근데 하나. 많은 사람들이 네, 그 왜 서울의 소리는 네, 다른 쪽은 응징 취재나 이런 비판을 안 하고 네, 자유한국당이나 주로 토착 외구나 네. 태극기 모독단만 하냐. 우리는 딱 써 있습니다. 제가 그 초심이라는 것도 그 자유한국당 이명박근혜 그 잔존 세력
잔존적폐를 응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나 다른 그 민주당이 잘못하면 수많은 언론들이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 박근혜 때나 지금도 있지만 뉴스타운이나 뭐 변희의 언론들 전혀 한쪽만 편들지. 뉴스타운 가봐요, 우리보다 그랬었죠. 더해. 그건 그랬죠. 거짓말까지 하니까 네. 우리는 뭐 진보인지 아닌지 뭐 진보의 뉴스타운, 진보의 변희재. 그럼 초심,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오.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토착외구 태극기 모독단만 응징 취재해서 비판하기도 바빠요. 민주당 잘못하는 건 다른 수많은 언론들이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역할 분담이다. 네, 그렇죠. 저는 그렇죠. 서울에서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 작가는 역할 분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아 역할 분담이요. 예. 뭐 사실상 그 이제 역할 분담. 네. 가끔마다 이제 그 우리 유튜브에 그 뭐 댓글로 이제 그 수구 꼴통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서울의 소리는 왜 민주당은 비판 안 하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뭐 민주당 비판할 언론들을 다 민주당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조중동 뭐 종편 그렇죠. 뭐 유튜브까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 이제 그 광고 시장을 딱 보니까 지금 모바일 PC 시장이 35%를 차지하더라고요. 엄청난 차지예요. 예. 그 공중파는 사실상 방송 시장에서 15% 정도밖에 그 장악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출판 그런 쪽이 이제 인쇄 부분 언론이 한 15%. 사실상 종편이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종편이 16% 이상 돼가지고 이 공중파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장을 추월했다는 거는 영향력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뭐 공중파 종편이라든지 조중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쪽 모바일 계통 네. 가짜 뉴스가 굉장히 극성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사실상 공중파에서는 가짜 뉴스를 내보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중파의 지금 영향력이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자료 좀 들어주세요. 지금 자료 주세요. 지금 현재 오늘 서울의 소리는 오늘 그 자유한국당 응징 그 재판 결과의 제목을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 두려운 자한당의 1억 5천 공갈 협박 실패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자료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아까 봤듯이 오늘 서울의 소리 와서 보시면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서울의 소리라는 조그마한 그 인터넷 언론사를 공갈 협박한 것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 소리가 자유한국당을 끊임없이 응징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보복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보복이다. 네, 보복. 오늘 기사 제목도 보복으로 썼고 거리도 안 되는 그 어떤 기사에서 비웃었다 비아냥은 크게 그 모욕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관심 종자나 평화 적폐, 돼지 발정제 이런 것들이 모욕인데 아니 같이 제소했다 그건 빼고 자료 그냥 계속 주세요 빼버리고 네. 그렇게 한 게 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지금 공갈 협박이다 제목도 그렇게 썼는데 네네. 우리 그 강 부장은 공갈 협박 맞죠? 예, 그렇죠. 공갈 협박이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분명히 침해한 것이고 네. 또한 또 저희가 그 서울의 소리가 그 매체력이 약한 걸 알고 한번 아니 약하다니요. 우리보다 강하다. 죄송합니다. 우리 두려움 대상인데 지금. 그러면서 한번 이게 눌러보면 어떨까라는 시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응징 저희가 이제 자한당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검증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기준자. 그러니까 이 기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리 초심님 같은 분은 하나씩 무너뜨리거나 괴롭히는 펴야 그들이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초심님이 뭐 어디 가서 행패를 부리거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가서 왠지 뜨끔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들에게 자꾸 없어져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복의 단계 한 번씩 두드려보는 건 아닐까.
그 잽을 날려보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래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위압적으로 공갈 협박을 하려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렇다고 우리 서울의 소리가 눈 하나 깜짝할 사람도 아니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발목이 잡혔다. 이 발목 잡힌 부분에 대해서 강 작가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를 우리는 이제 요리를 해야 될지 이미 잡았으니까 잡은 물고기거든. 그러면 요리를 자한당을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요리를 했으면 좋을지. 아 이제 그게 거기에 앞서서요. 예. 사실상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이 자한당은 여태까지 10년을 우리하고 싸우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우리 백운영 대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뭐 1억 5천 소송을 딱 건다. 무서워. 그러면은 뭐 벌벌 떨잖아요. 아 이거 지면은 1억 5천을 내놔야 되는데 이거 뭐 손발을 다 묶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백운영 대표님은 여태까지 재판장에 선 날짜만 200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200번을 재판장에 선 사람이에요. 저하고 같이 재판받는 것만 4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완전 재판에는 이골이 나신 분이죠. 굉장히 근데, 편안하시겠어요. 거기 가시면. 근데 이제 그런 분한테 이제 억압을 하려고 네. 이제 1억 5천을 던져 놓은 거예요. 이제 보통 그 소규모 언론 같으면은 겁을 먹고 더 이상 못 덤비겠죠. 그리고 뭐 그 앞으로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비판도 못 하고 분명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한테는 안 먹히지만 우리 백운영 대표한테는 안 먹히지만 그런데 본보기로서 다른 그럴 언론들한테는 수 있죠. 이게 큰 위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1인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1인 유튜버들도 엄청나게 이 자한당을 공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나중에 이제 너희들도 만약에 그 헛된 소리 하면은 우리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소리의 소리처럼 막 몇 억씩 물리겠다. 네.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응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상 1인 유튜버들은 겁을 먹고 겁을 더 이상 먹을- 비판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자한당을 연맥이는 거죠. 그러니까 연맥인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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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 이따 우리 연막읍시다. 언어 순화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이 자한당하고 싸우고 있는 개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그 경험한 뭐 유튜버들만 해도 아마 20명 이상이 될 텐데 네. 사실상 그분들이 이제 이 자한당하고 싸우다가 자한당을 비판하다가 만약에 이 서울의 소리처럼 그런 그 소송을 당하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저널인 미디어 마당으로 오시라. 오시라. 예,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같이 네. 함께 싸워주겠다. 싸워주겠다. 예, 그렇죠. 예, 제가 결론은 예. 그 공지입니다. 이건 자유한국당이 서울의 소리에 그 입을 막으려고 1억 5천 소송 걸은 건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네. 유튜버나 인터넷 언론을 향해서 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도 했고 우리 강 작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자한당이 그 여러분을 상대로 어떤 그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소를 하게 되면 저한테 우리 서울의 소리나 저널인 미디어로 오십시오.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그 우리가 재판 또 우리가 제가 재판을 200번 이상 받은 전문 법률가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 자한당한테 여기 이 자리 부르는데 1억 5천이 아니라 150조를 걸어도 저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감옥 가면 살면 되고 네. 재산 없으니까 벌금은 못 내는 거고 이런 건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대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데 빨리 사과하고 우리 그 재판 관계 때문에 그 재정적인 부분 손해난 부분 빨리 변상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자료 보고 것들은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그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언론 장악을 지금 현재 와서 할 수 없으니까 법의 힘을 빌려서 협박을 하고 있다. 보고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소송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서 끝까지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응징 취재를 하고 결론은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피해본 부분에 대한 배상도 우리는 청구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응징 취재는 저희가 계속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잘못 있으면 낱낱이 짚어갈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그 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또 그냥 있습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쫓아갔죠. 네. 이따 자료 나올 건데 이렇게 낱낱이 자유한국당을 전에보다 더 심하게 견제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뭐 문재인 정부도 하나도 안 무서우고 가짜 정부라 그러고 또 토착여고나 태극기 모독단은 입법행정사법부를 다 그 인정 않는 반란군이거든요. 내가 그 윤창종한테도 반란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 총을 사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그 빨치산을 하면서 서울구치소를 습격해서 박근혜를 구출해다 나라를 세워야지. 어디 대한문 와서 태극기나 들고 태극기가 네 거야. 독립운동할 때 든 건데 그렇게 이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 자유한국당 이번에 우리 밥이다 이제 이번 실수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은 우리한테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응징취에 더 갈 겁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그 간 거 보면서 이 얘기를 하죠. 예. 네. 자료 주세요. 오늘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그 공갈 협박성 1억 5천 소송을 했는데 오늘 이제 무죄가 났어요. 우리 소송한 데 대한 취재를 좀 해야 되니까 가서 얘기 좀 전해요. 아 근데 지금 업무가 되게 많아가지고 오늘 약속 잡고 오신 거 아니면은 아니, 가서 그 홍보 쪽 사람한테 왜 소송을 해서 그 언론사를 괴롭혔냐 물어보려고 하니까 가서 이 얘기 해봐요. 지금 방금 내가 재판 서부지방법원에 갔다가 오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해라니까. 오늘 약속이 없으면은 아예 그 아무도 아니 약속은 지금 무슨 제가 이거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니까 항의를 하러 가는 거라니까. 그 항의를 전화로 통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가 그럼 줘요. 전화 통화하게. 그 자유한국당 연락을 아니 지금 가서 이 얘기를 하라니까 왔다고. 저희가 오늘 아 대표님 그러면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정경들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들이 무서워가지고 저 국회 안에 국회는 일반인들이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병준도 여기 오지도 안 오고 네. 여기는 무슨 카페 마냥 만들어가지고 이 완전히 이제 곧 망할 것 같아요. 당사도 이 서울의 소리 자유한국당이 망하면 우리 공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한 5% 정도는 우리. 그 어떻게 지금 자유한국당까지 쫓아갔는데 네. 우리 정 부장님 잘한 겁니까? 네 물론 잘하셨죠. 네. 그러면은 대표님 백운영 대표님께서는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어떤 사과 또 어떤 그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으세요? 너는 자유한국당의 사과는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차려라. 남북 대화를 지지해서 지지하고, 네. 판문점 선언도 비준을 하고 네네. 어떤 복지 정책도 통과를 빨리빨리 시키고 유치원 3법도 통과를 네. 시키라.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면은 돈 1,000억을 주는 것보다는 1,000억 안 받고 그걸 하겠다는 네. 아, 네. 할 거고 네. 자유한국당이 사람이 되라. 우리 응징 취재의 효과를 없죠. 좀 우리가 항상 응징은 잘못을 뉘우치라고 야단친 거니까 사람이 되라. 우리는 그리고 만약 사람이 네. 안 되면은 계속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 돈도 뺏어와야죠. 돈을 뺏기면 좀 사람이 될 수도 있지. 무서워서 안 뺏기려고. 네. 돈을 좋아하니까. 야. 그래서 재정적 부담도 주고 계속 응징도 하고 또 황교안 홍준표가 지금 대표로 나올지 모르는데 네. 그 이명박을 BBK를 막아서 대통령 만들어준 이 뒤는 무덤까지 묻을 거고 또 황교안은 그 국정농단 네. 범죄자 더군다나 최태민과 최순실의 조정받으면서 일생을 살아온 이명박은 불법과 탈법을 출세도로 수단으로 네. 삼아서 일생을 살아온 이명박과 최태민과 최순실의 조정을 받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백치 박근혜 이렇게 다는 얘기를 하겠는데 아, 그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출한 자유한국당 네. 이번 기회에 저 응징 취재의 뜨거운 맛을 보고 정신을 차려서 네.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갔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생각해. 우리 네. 강 작가는 저랑 같이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 응징 취재를 왜 하는지 좀 한번. 응징 취재를 네. 왜 하는지.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 맞습니까? 예, 아, 또 그렇죠. 다른 이유가 미워서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신 차리고 예. 사람으로 돌아와 달라. 비상식적인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제발 상식으로 돌아와 달라. 우리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자한당의 뿌리가 친일파라서 무조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뭐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자한당의 뿌리는 친일파고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 자한당에 친일파라고 있다. 하지 마시고 토착 외고라고 해요. 토착 외국 뭐 그런데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친일파 후손들을 우리가 괜히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친일파 후손 중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자한당에 있는 친일파 후손들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선조들이 해왔던 것처럼 네네. 똑같은 매국노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 그렇죠. 우리 예. 저기 저는 우리 정부장은 응징이라는 취재를 잘 네. 모르는 이제 뭐 얼마 전에 그렇죠. 같이 네. 일을 하게 됐는데 네. 응징 취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자, 네,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응징 취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저널인 미디어에 들어오고 초심 백운정 대표님을 보면서 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역할을 이분이 하고 있구나. 만약에 누구나 다 점잖게 말로 하고 싶고 뭐 좋은 말 하고 싶고 뭐 지식인처럼 보이고 싶겠죠. 하지만 이분이 현장에서 정말 최전방에서 몸으로 하고 있으신데 그런 분은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지금 같이 동참하게 그래요. 되었습니다. 우리 그 인정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물론 네. 계속 자한당 이제 제가 네. 당직자를 만나봤어요. 네. 그 당직자 만나봤는데 한번 들어보죠. 국민소통센터 있어요. 여기가 국민소통센터요? 대장부터 저는 서울의 백은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자유한국당이 저희를 1억 5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내서 수차례 재판을 하고 오늘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아니라 원고에 기각을 하는데 내가 소송을 당할 만한 것 같으면 내가 화가 안 나겠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그 학생들이 와서 그 항의를 하니까 좌파들은 절에 실실 웃으면서 이래서 우리가 비웃었다는 기사를 썼어요. 그 비웃는 거 맞잖아요. 그때 그걸 가지고 홍준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지금 김병준 대표가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과와 우리가 손해난 비용들을 달라 공당으로서 조그만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그렇게 공갈 협박성에 1억 5천 500만 원도 아니고 소송을 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는 아닌데 내가 여기서 안 되면 저 국회에 대표실이라도 가서 책임을 묻겠다 이거. 그렇죠? 제가 가서 이제 1차로 오늘 안 갔는데 내일이나 모레 김병준 대표 면담을 청해서 김병준 씨는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나랑 밥도 같이 먹은 그런 인연도 있는 네.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 가 있는데 해서 사과를 하고 공식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라 이 얘기를 할 건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항소할 것 같은데요. 항소하면 사실은 이번 1심 재판에서 저는 그 우리가 좀 손해배상을 물어라 이런 판결이 나오고 2심에 가면 증거가 많으니까 이기면 좋을 뻔을 했다 생각도 했는데 일단 항소를 한다면은 응징 취재의 강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왜? 다시 이자들이 이명박 때 미디어 악법을 만들어서 언론을 장악하고 지금은 이제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권력을 없으니까 이런 그 소송을 가지고 이 열악한 나 같은 연약한 백은종 같은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연약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제일 연약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다른 강한 인터넷 언론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반사. 그래서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널인 미디어나 네. 서울예술의 구성원들은 그
자유한국당의 우리 그 사과 성명 그 발표를 기대해 보고 또 두둑한 우리 배상금도 한번 네. 기대해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죠. 전달은 해드리고 저희는 이제 소통센터는 그러니까 소통을 이게 하러 뭐 왔으니까 어차피 전달하는 네, 입장, 전달을 저희 입장이고요. 지금 오늘 서부지방법원에서 예, 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10시에 예. 저희가 보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가 소통센터니까 예, 예. 소통을 일단 해서 저희는 이제 받아서 근데 저희는 공식적인 사과 및 예. 우리가 그 항고를 않고 예. 항고를 하면 좋아요. 우리는 더 가겠지만 말도 안 되는 제가 정말 무슨 그 재판 그 소송한 내용이 무슨 우리가 잘못 아니 비웃었다는 기사 비웃었다고 안 쓴 기자들이 기대기지 당연히 좌파들은 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실실 웃었으면 비웃은 건데 그러니까는 재판부에서도 기각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백 선생님 그 지금 재판 과정은 이제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 때 일인데 이제 그게 자유한국당이 한 거라니까요. 홍준표 당에서-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표로 넘어와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원고가 1심에서 1심에서 우리 백 선생님이 저 승소를 하셨다 이런 지금 말씀. 오늘 그랬는데 뭐 2심도 있고 3심도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이 정말 어린애가 봐도 말도 안 돼. 홍준표를 향해서 우리가 무슨 뭐 심한 욕을 한 걸 했다는 모르는데 비웃은 걸 비웃었다고 쓴 걸 가지고 한 거는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백 선생님이 그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잘 전달해. 일단 김병준 대표한테 한번 물어볼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땅크 나이트. 해가지고 이제 그 1차로 지금 네. 공갈 협박을 치고 왔습니다. 쟤네들이 돈으로 공갈 협박을 쳤으니까는 응징이라는 단어로 공갈 협박을 쳤는데 어때요? 가서 내가 잘 하고 온 것 같습니까? 뭐 추가할 말 있으면 공갈 협박 좀 더 쳐주세요. 자한당을 향해서. 아 그런가요? 아니 네. 뭐, 우리가 공간 협박범도 아닌데 뭐 이렇게 뭐 한마디 하자면은 예. 까불단 다친다. 우리 정 부장님은 어떻게? 저는 뭐 전어린 미디어 편집부장으로서 약간의 그 체면은 좀 차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잘하고 오셨고요. 예. 그 자한당 대표로부터 이제 앞으로 받아내실 그 예. 사과문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받아 하시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상징- 그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네들이 1억 5천 소송을 나를 한 거는 봐라 제일 연약한 그렇죠.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도 1억 5천씩 받는데 니들은 까불지 마. 그렇죠. 이런 의미가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이번 서울의 소리 1억 5천 손배 소송은 의미가 굉장히 큰 그렇죠. 정말 비열하고 음모가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조작 고소였다. 손배 소송이었다. 조작 손배 소송이었다. 그리고 수준이 낮은 네, 그래서 어떤 법률 검토도 안 해보고 네. 무조건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한테 우리 한마디씩 충고 한마디 하고 방송 끝내도록 하죠. 우리 정 네. 자유한국당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구상하시고요.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아냥 이런 걸로 고소하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기 강전호 작가. 아 저요? 네. 뭐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제발 인간이 됩시다. 인간답게 어떻게 좀 우리가 초등학생들도 생각하지 않을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들 하고 아니면 그런 뭐 그 때를 쓰는 듯한 뭐 그런 짓거리들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사람이면 사람답게 인간이면 인간답게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좀.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자유한국당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있는 행동들에 의해서 우리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하나의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자신보다는 후배나 후손들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달라.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여러분들도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거다. 이번 일 같이 공갈 협박이나 쳐서 나한테 그런 그 어이없는 짓은 정말 잘못했다. 당신들은 정말 이번에 잘못한 거다. 상대를 잘못 골랐다. 응징 취재는 계속 이어질 거고 응징 취재를 의해서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이 망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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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유한국당이 벌벌 떨겠는데요.